에너지는 언제나 그것을 만드는 주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기라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자연적으로 찾을 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운용은 자동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친숙한 존재가 됐습니다. 심지어 기름값이 가장 저렴하고 자원 걱정 안 한다고 알려진 나라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익스플로러는 미국을 대표하는 SUV입니다. 그리고 신형 모델은 전면부를 완벽하게 하나로 이어주는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굉장히 거대한 차가 조금 더 존재감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과 그리고 박시한 실루엣 이런 것들로 좀 더 당차고 당당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과 디자인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LED 램프가 적극적으로 사용이 됐고 크롬으로 거대한 그릴을 예쁘게 포장을 해놨습니다.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꾸며놓은 부분들도 남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고요. 엠블럼이 이렇게 크면 이쪽 부분을 센서로 사용할 만도 한데 밑에 별도의 또 센서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 후륜구동으로 바뀌면서 엔진도 가로 배치였던 엔진이 세로 배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좀 이렇게 길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엔진이 운전석과 조금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엔진룸과 실내 캐빈룸 사이에 격벽을 또 따로 설치해서 소음 차단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기존의 2.3L 터보 엔진이 아니라 3.0L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링컨이 주로 쓰는 엔진인데, 네, 기본적으로 이 3.0L 터보 엔진만으로도 400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합니다. 사실 400마력이면 그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없이도 그냥 편안하게 몰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출력이 높은 엔진인데 여기에 100마력에 달하는 전기 모터까지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출력이 약 500마력 정도 돼요. 엔진과 전기 모터의 힘을 합쳤을 때 굉장히 오버스펙이라고 느껴질 정도예요. 300마력의 성능을 내는 2.3L 터보 엔진만 들어가도 크게 아쉬운 느낌이 들진 않았는데 슈퍼 SUV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옆모습도 가솔린 모델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형 익스플로러는 기본적으로 전륜구동이었던 모델이 후륜구동으로 바뀌면서 오버행이 짧아지고 휠베이스가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훨씬 더 예쁜 SUV가 됐어요. 그전에는 그저 투박하기만 했었던 것이 이제는 역동적인 느낌도 들고 좀 늘씬한 느낌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충전 포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충전 포트 주변에는 이렇게 LED로 불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충전 상황을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이쪽 부분은 이제 3열에 앉는 승객의 시야 확보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엔 트렁크 공간도 있고 3열 공간도 있는 거대한 부분인데 그게 뚱뚱해 보이지가 않죠.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비도 나와 있습니다. 1kWh당 2.4km를 갈 수 있고요. 1리터로는 9.3km를 갈 수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리터당 12km 정도를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만으로는 30km를 한 번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익스플로러의 디자인을 보면 면을 살려서 거대하고 볼륨감이 두툼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램프류는 양 끝단에 배치해 있고 그렇게 튀는 디자인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익스플로러를 보면서 팰리세이드의 뒷모습 이런 것들도 많이 떠올랐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단아한 디자인이고 이 디자인은 뭐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오래전 모델에서부터 조금씩 계승을 하면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4륜구동이라는 배지도 붙었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머플러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만 배기가 이렇게 이 머플러 팁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바닥으로 빠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 표시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누르면 트렁크를 쉽게 열 수 있어요. 네, 7인승 SUV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유 공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가솔린 모델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공간이 있었고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배터리 위치가 차체 중앙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테트리스를 하듯이 이 부품들을 이 차체 밑바닥에 빼곡하게 붙여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부품들이 들어왔지만 기본적인 트렁크 공간, 실내 공간에는 큰 침범이 없었습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충전을 위해서 이런 단자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호평을 받고 있는 이런 전동식 폴딩 시스템도 들어왔고요. 이 옵션도 굉장히 상위 모델에 들어가는 옵션인데 포드 코리아는 이걸 꼭 빼먹지 않고 국내 모델에 들여오고 있습니다. 2열 시트까지 접게 되면 평평한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 시트 같은 경우는 2열 시트는 전부 개별적으로 앞뒤로 슬라이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공간이 남을 수도 있어요. 저런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전부 시트를 앞으로 밀치게 되면 빈 공간이 또 생기게 되거든요. 거기에 텐트나 뭐 캠핑 의자 이런 것들을 빼곡하게 넣을 수도 있고요. 일단 이 공간 자체는 너무 넓어서 매트리스 얇은 거 깔아놓고 차박을 하기에도 매우 좋은 공간이고, 저 가운데 여기 햇빛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파노라마 선루프를 보면서 누워서 캠핑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는 라이벌들이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그 명성은 유지가 되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좋아하는 옵션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일단 공간 넓고 이 공간에 대한 활용성까지도 꼼꼼하게 잘 신경을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적이기도 하고 다양한 레저 활동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3열에 타기 위해서는 이 위쪽 레버를 당기면 슬라이딩이 됩니다. 요 틈으로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발판 같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들어왔고요. 일단 시트 밑에 공간들이 다 있어요. 시트 밑에 공간이 있어서 발을 다 집어넣을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스피커 시스템도 있고 공조까지도 있어요. 에어 송풍구도 있습니다. 막거나 열거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송풍구는 아닌데 여기서 또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있네요. 자, 3열에 앉게 되면 2열 좌석을 제가 어느 정도는 좀 앞으로 당겨놨거든요.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근거리 정도는 수용하고 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2열 시트의 이 어깨 부분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한 느낌이 그렇게 크게 들진 않고요. 하지만 저라면 이 3열에 굳이 앉고 싶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뒷좌석은 실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시트가 공평하게 나뉘어져 있고요. 네, 가운데 시트는 땅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 정도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시트가 기본 좌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태로 가장 뒤로 밀어놓은 상태, 그리고 가장 앞으로 당겨놓은 상태입니다. 도우램이에요. 일단 가장 뒤로 밀어놓은 상태에서는 공간적으로 부족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에어 송풍구도 있고, 이렇게 옷을 걸어 놓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컵홀더도 마련이 되어 있고, 수납 공간도 굉장히 큼지막해요. 그리고 앞쪽에는 USB 포트 별도로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도 암레스트와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창문의 크기도 큰 편이고, 이 선루프도 머리 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야적으로도 상당히 탁 트인 느낌이 들고요. 차가 굉장히 넓게 느껴져요. 다만 여러 가지 실용성을 위해서 시트를 공평하게 이렇게 3개를 나눠놨는데, 혼자 타거나 둘이 타는 상황에서는 좀 버려지는 공간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차체는 굉장히 거대한데 실용성을 위해서 시트 크기를 굉장히 줄여놨다. 옆으로의 면적만 좁은 게 아니라 이 무릎 받침, 이 엉덩이 부분의 시트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 등받이의 시트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덩치가 더 크신 분이라면 분명히 이 시트에 이걸 맞춰놓고 한 반쯤 이 정도로 앉아야 편안한데, 이러면 또 등받이가 이렇게 편하진 않거든요. 네, 센터 터널이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 이쪽 부분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센터 터널이 살짝 올라와 있어요. 네, 가솔린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가격이 높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게 된다면 이 조그만 모니터가 긴 모니터로 바뀔 거라고 예상은 했었어요. 마치 아이패드가 하나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니터 시스템이 미국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차의 크기와는 잘 어울리지 않은 굉장히 작은 디스플레이가 그대로 놓였습니다. 네, 물론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국내에서 별도로 제작한 이런 어플리케이션들도 있어요. 내비게이션도 볼 수 있고, 미러링 기능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좋은데, 가장 좋은 옵션을 좀 들여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일단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 외관 디자인보다 실내 디자인이 훨씬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센터 페시아 부분은 완벽하게 새롭게 디자인이 돼서 사용하기도 훨씬 더 편해졌고, 이런 버튼 배열도 상당히 잘 해놨어요. 이런 버튼들의 마감들 그리고 만듦새도 상당히 좀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옵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미국 차들이 이런 옵션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어라운드 뷰 그리고 앞좌석은 열선 통풍 모두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전동으로 움직이고요. 다양한 안전 장비들, 운전자 보조 시스템까지도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도 뱅앤올ufsen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뱅앤올ufsen 중에서도 뭐 단계가 있는데, 어쨌든 볼륨 브랜드가 만든 7인승 SUV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산 SUV답게 수납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아래쪽에도 공간이 있고, 이 센터 콘솔 쪽에도 상당히 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도 일반 포트, C타입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컵홀더도 마련이 되어 있고, 곳곳에 정말 많은 수납 공간이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도 있습니다. 이 센터 콘솔에 있는 이쪽도 상당히 넓어요. 요즘은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선글라스를 넣을 수 있는 곳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SUV에 알맞는 것들, 뭐 디스플레이가 크고 작고는 SUV랑 상관이 없잖아요. SUV가 갖춰야 된 기본적인 것들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자동차입니다. 지금 길 양옆으로 이제 가로수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사실 이런 멋진 길을 지날 때 전기 모드로만 이렇게 부드럽게 달리는 것도 꽤 매력이 있네요. 근데 먼저 주행 모드는 자동 모드가 있고요. 전기 모드로만 달리는 지금 EV 모드, 그리고 나중에 EV 모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EV 모드는 다음 주행을 위해서 엔진을 돌려가면서 내가 계획했던 만큼의 배터리를 채우는데 좀 힘을 쓰는 모드입니다. 이제 EV 충전 모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강제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계속 엔진을 돌리는 모드입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드 오토로 놨을 때는 이렇게 천천히 달릴 때는 엔진을 완벽하게 쓰지 않아요. 멈췄을 때도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엔진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드 같은 경우는 거의 전기차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배터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주 쓰게 되고 배터리를 충전까지 되는 상황이라면 효율에 있어서 다소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익스플로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배터리가 가득 찼을 때 최대 30km 정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수적인 경향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달릴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배터리가 절반 정도 있는 상황인데 21km를 갈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아마 주행 패턴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은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전기 모드에서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도 엔진이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OK 버튼을 눌러야 자 이런 식으로 엔진이 들어옵니다. 이 전기 모터 한 100마력 정도의 힘을 내고 있고, 최대 토크는 한 30kgm에 가까워요. 지금 거의 일상적인 주행, 일상적인 도심 주행처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부족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익스플로러의 파워트레인은 굉장히 신기해요. 커다란 엔진도 신기하고 이 전기 모터의 힘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확실히 전기 모터만으로도 꾸준하게 속도를 높일 수가 있고 꽤 빠른 속도까지도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익스플로러는 굉장히 큰 차잖아요. 그리고 공차 중량이 한 2.6톤 정도 되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무거운 차예요. 네, 여기에 엔진과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도 순간적인 가속도 할 수 있고 진동이나 소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처음 타게 되면 먼저 브레이크 페달을 주는 이질감이 좀 눈에 띄거든요.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질감이 거의 없어요. 일반적인 내연기관차와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에너지 회생 제동 시스템을 굉장히 잘 만들었거나 혹은 회생 제동하는 양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 이질감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브레이크 페달보다 가속 페달에 적응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웠어요. 출력도 굉장히 오버스펙인데 이게 페달도 상당히 민감한 편이라서 좀 적응하는 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속 페달에 저는 발만 살짝 올렸는데 차가 뿅뿅 나가는 느낌. 일단 최근에 공개되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살펴보면 기존에 3.0L 배기량을 가진 자동차였다면 엔진을 2.0L로 낮추고 그 나머지 부족한 성능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메우는 그런 느낌의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많았어요. 거의 대다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만들 때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배기량을 낮추고 성능을 유지시켜주는 정도인데 익스플로러는 확실히 독특합니다. 친환경이란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엔진을 넣어놨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결코 약하지가 않아요. 네, 이상하게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차의 진가는 스포츠 모드에서 발휘됩니다. 확실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변속기의 반응도 훨씬 날이 서 있고요. 무엇보다 힘이 줄질 않아요. 스포츠카 브랜드들이 만드는 고성능 SUV와는 느낌이 사뭇 다르긴 합니다. 뭐 엄청난 배기 사운드나 탄탄한 그리고 쫀쫀한 그런 서스펜션 느낌도 그렇게 크진 않은 편이에요. 다소 투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출력만 생각하고 이 차가 굉장히 날쌔겠지, 모든 도로에서 잘 달리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똑바로 직진하면서 빠르게 달리는 능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상당히 우직해요. 그런데 와인딩을 돌아가거나 굽이치는 도로를 달렸을 때는 확실히 덩치 큰 SUV의 한계가 빠르게 찾아옵니다. 와인딩을 가거나 이렇게 고속도로에서도 좀 굽어진 곳을 지날 때는 하중 이동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직하게 똑바로 달려나가는 능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똑바로 달릴 때 안정감도 좋은 편이고 바닥에 착 가라앉는 느낌도 좋아요. 네, 익스플로러는 굉장히 조용한 자동차입니다. 확실히 포드가 이 주력 모델은 정말 좀 꼼꼼히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방음 같은 경우도 이중 접합률이 적용돼 있고요. 네, 문짝이나 패널들의 중간 사이 부분 이런데 꼼꼼하게 방음 처리를 했기 때문에 뭐 노면 소음 이런 것들 굉장히 억제가 잘 돼 있는 편이고요. 기본적으로 가솔린 엔진,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엔진이 주는 소음 같은 경우도 거의 드물어요. 정말 내가 힘주어서 달렸을 때 그때 명확하게 들리는 엔진 소리 빼고는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엔진 소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진동 부분도 자유롭고요. 네,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를 만들 때는 그 의도가 명확합니다. 어떤 타겟을 위해서 어떤 용도로 쓰일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조사를 하고 자동차를 그것에 맞게 만듭니다. 아마 포드는 익스플로러 하이브리드에 모든 것을 다 넣어준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생각하기 귀찮아. 그냥 큰 차 그리고 강력한 힘을 넣어줄 테니까 원하는 대로 써 라고 말하면서 이 차를 만든 것 같습니다. 2.3L 터보 엔진이 장착된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5,6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적용되어 있는 익스플로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7,300만 원 정도 해요. 무려 가격이 1,600만 원 정도 높습니다. 상징적으로 많은 것들이 더 바뀐 부분, 뭐 가격 상승을 수긍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지만 다소 가격이 좀 비싼 느낌도 일단 들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포드 익스플로러 가솔린 모델만 봐왔기 때문이겠죠. 물론 다양한 활동에서 이 차가 갖는 유리함들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셨을 때 나는 이 정도의 가격차가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SUV의 다재다능함을 굉장히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동차예요. 네, 친환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차가 보여줄 수 있는 SUV가 가지는 기본적인 특징을 굉장히 잘 갖춘 자동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더 늘어갈 거고 제가 시승한 일도 많아질 겁니다. 그때마다
이 차의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